그리고 시장의 지금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의 양극화예요. 지금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 및 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여기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고 이 선으로 된 게 전월비 대비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거래량이 확확 줄고 있는 게 보이시죠?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나서 급매물이 몇 개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에 찍히고 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2달이 지난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전의 상승률과 그 다음의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고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때 부동산의 시장이 어땠냐면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2달 동안 부동산 사장님들이 휴가를 갈 정도로 파리를 날리게 되는데 11월, 12월이 되면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하고 호가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2억, 3억이 오르는 단지들이 생기고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들은 다 1, 2억씩 오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 1, 2월에 설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설날 전에 보러 갔을 때는 분명히 4억이었는데 설날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4억 7, 8천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는 5억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성북구의 일이에요. 성북구 기름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거 외에도 양천구에서도 1, 2주 사이에 1, 2천씩 오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마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집을 못 사셔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7년 파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2018년도에 이제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괜찮지 않은 것들은 좀 팔아라. 그리고 이제 겁나는 사람들은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호가를 붙으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잘 됐었는데 4월 1일 기점으로 이제 또 약간 관망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다가 한두 달이 지나고 또 6월부터 다시 가격이 확 상승해가지고 지난 8월에 또 그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8월 27일에 추가 지정,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되고 또 이 9월 13일에 이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상승세가 이렇게 크게 갈 것들이 그래프가 고개를 드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뜨거운데 지방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2017년 파리 대책을 발표된 이후로 지방의 그래프는 계속 땅을 꺼지는 게 보이시죠? 원래 정부에서는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세우고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이나 직업들을 다 밑으로 웬만하면 내려서 지방을 키우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을 공급하게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방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지방에 지금 공급 물량은 엄청 많은데 규제는 심해지고 대출은 안 나오고 하니까 그 물량을 받아낼 수요자들이 없게 돼서 오히려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방에 한두 채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거 세네 채를 팔아야지만 서울에 괜찮은 집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변하게 됐거든요. 결국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핵심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점점 그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지만 돈 없이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더 옥죄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은 더 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바뀌게 되고
그 진입장벽은 더 높아져서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앞으로 더 가게 되면은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되고 진입장벽은 더 높아지게 돼서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나중에 돼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지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6월에 서울의 지도를 보면 온통 빨갛죠. 이제 빨간색 진할수록 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인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제 강남 4구로 불리는 이 강동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 시뻘겋고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고 나머지 지역도 빨갛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에 대책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뜨거웠던 열기 약간 식게 되죠. 그러고 나서 2017년도 10월이 됐을 때는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외곽 지역이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규제가 심했던 이 서초구가 조금 보합을 나타내고 다시 거래 절벽이 사라지고 다시 12월이 됐을 때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지역도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많은 지역들이 빠르게 시세 상승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2월에 되면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약간 열기가 식고 6월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2018년 8월에 다시 열기가 뜨거워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지만 식었던 시간보다 뜨거웠던 시간이 훨씬 긴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높은 상승과 짧은 하락, 깊지 않은 하락을 겪고 다시 높은 또 상승을 겪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언제 진입할 수 있느냐, 꼭 저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진입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점을 꼭 들어가고 싶지만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확실한 저점을 찾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저점에 가까웠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확실한 저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꼭 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진입할 수 있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도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지난 1년간 빠르게 상승을 한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색깔이 진할수록 제일 많이 상승을 한 거예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제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빨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송파가 눈에 띄지 않나요? 빨갛다 못해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됐는데요. 이 송파의 입지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라고 불렸을 때는 송파가 3위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입지가 곧 달라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이제 강남 4구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 송파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송파가 어때요? 이번 12월에 이제 헬리오가 들어오죠. 이제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삼성동이 복합환승센터로 진행이 되고 그 옆에 마이스가 개발이 되고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 개발이 되고 하면 그쪽 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천지개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평당 1억 원 간다는 걸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송파가 그것에 대한 호재를 제대로 받고 새 옷을 점점 갈아입고 밑에 송파 밑에는 위례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문정동이 있는데 이제 법조타운으로 형성이 되고 좀 더 발전을 하면서 송파는 새 옷을 많이 갈아입게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고 하는데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먼저 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송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송파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에 엄청 뜨거웠는데 그 기름 레미안 1차 단지를 어떤 분이 찾으셔가지고 제가 매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매물이 하나도 없고 다 거래 완료 버튼이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도 물건을 찾으려고 봤더니 다 이렇게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8월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거를. 지금도 늦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기회를 갖고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동산으로 힘든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부동산으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 이 사진을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떤가요? 여러분도 여기를 떠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1, 2년 바짝 벌으셔가지고 이런 좋은데 휴양 가셔가지고 좀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를 10년 안에 저에게 선물하는 게 목표인데요. 사실 저는 시간적 자유를 제일 갖고 싶어요. 근데 시간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서 자유를 선물하시고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고민이 문제가 아닌 걸 아셨나요? 목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고민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걸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민을 안고 끙끙 혼자 앓으실 필요는 없어요. 상처에는 우리가 마테카소를 부르죠. 부동산 고민에는 저 메디테라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힘드시다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강연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함께 자주 보면서 오랫도록 부동산 투자로 잘 살아남는 좋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